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AI가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기계, 인간의 뇌를 따라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심지어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AI가 정말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뇌는 창의적이고 감정적인데 AI는 그냥 논리적이고 딱딱한 계산기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익숙한 구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는지 그 출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뇌를 무슨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리 법칙을 따르는 하나의 전기 장치로 보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뉴런들이 전기를 팍팍 쏘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 결과로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죠. 바로 이 관점 덕분에 AI가 뇌를 흉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AI 연구자들은 뇌의 복잡한 생각을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뇌가 작동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 방식,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려는 그 경향에 주목했던 거죠. 그때 나온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연상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컴퓨터 파일처럼 딱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 얼굴의 눈 부분만 봐도 전체 얼굴이 자연스럽게 완성돼서 떠오르는 것처럼 기억이란 것도 어떤 안정된 상태로 저절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이걸 비유로 들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완전한 기억은 깊은 계곡 같은 거고요. 우리가 가진 희미한 단서는 언덕 위에 놓인 공 같은 거죠. 이 공을 그냥 툭 굴리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계곡, 즉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또르르 굴러 들어가면서 완전한 기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리학 원리를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근데요, 이 초기 모델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작동했는데 현실 세계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기만 한 좀 멍청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려면 정해진 규칙을 외우게 할 게 아니라 인간처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진짜 지능은 단순히 개선을 빨리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변화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할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지능이라고요. 이 새로운 관점이 AI 발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AI가 우리 뇌의 여러 부위를 하나씩 조각조각 모방하면서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마치 뇌의 특정 기능이 AI에 새로 탑재되는 것과 같았어요. 우선 AI한테 눈을 달아준 겁니다. 인간의 시각 피지를 본뜬 CNN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이걸로 AI는 처음엔 단순한 선이나 점을 보다가 그걸 조합해서 눈, 코, 입 같은 형태를 파악하고 마침내 사람 얼굴 전체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엔 단기 기억을 심어줬어요. RNN이라는 건데요. 이게 방금 전에 들어온 정보를 잠시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AI한테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개념, 즉 맥락을 이해하게 해준 겁니다. 철수는 학교에 갔다. 그는 친구를 만났다. 여기서 그가 철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기분 좋게 만드는 보상 시스템을 모방합니다. 이게 바로 강화학습인데요. 알파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수백만 번 바둑을 두면서 이기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거잖아요. 바로 이기는 쪽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인데 이게 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가 진짜 중요한 핵심인지 스스로 알아채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는 겁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 목소리만 딱 골라 듣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쓰는 GPT 같은 엄청난 AI들이 바로 이 기술 위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불과 1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AI는 보고, 기억하고, 스스로 배우고, 집중하는 우리 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차례차례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정말 폭발적인 발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품들을 다 갖춘 AI가 이제는 뇌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전전두엽의 기능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AI는 그냥 답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심지어 제 답변이 맞을 확률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메타인지 능력까지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어떤 기분일지 추측하기까지 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 AI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잠깐만요. 정말 그럴까요? 이 놀라운 흉내 내기와 진짜 우리 사이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남아있을까요?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반응이라고 계산할 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가슴 찢어지는 후회라는 감정은 절대 모르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출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벅찬 행복감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산된 출력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경험, 그 사이에는 아직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AI에게는 진짜 감정도, 자아도,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AI의 명백한 한계이고 인간과 AI를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기술 이야기는 다시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는 뇌를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그 기능들을 하나씩 모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교한 흉내내기일 뿐 진짜 감정이나 의식을 가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AI라는 거울이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선명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